안녕하세요. 우리가 벌써 마스크를 착용한 지가 2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지경이라고. 그런데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보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 지연이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보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어휘, 그리고 문장, 그리고 발음 등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그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측면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점 측면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을 해야 할까요? 이 해결 부분, 대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일까요? 작은 1번으로 일단 시기가 문제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좋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평생 사용할 언어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이 부분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부분들이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상시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아이들이 많은 부분들을 듣고 발화를 해야 하는데 입모양을 볼 수도 없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이것을 보고 도와줘야 하는데 아이들의 그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 시기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언어적인 그 촉진의 경험들의 기회가 축소된다는 양적 측면을 문제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언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경을 써주는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언어라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생활의 경험이 풍부할수록 훨씬 더 상황적인 맥락적인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교육기관에 갈 기회들이 줄어들다가 보니까 언어 촉진의 기회가 축소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언어 촉진의 질적인 측면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발달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시면 많은 연구자들도 보고하기를 아이들은 보고 듣고를 동시에 할 때 언어 촉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보니까 집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 외에 교육기관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아이들도 또래들과 함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눈밖에 보이지 않고 입모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입모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만 듣고는 그 의미를 캐치하는데 훨씬 더 제한적이죠. 언어 발달이 충분히 된 연령이 아니다가 보니까 이제 막 언어가 터지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식별해서 무슨 말이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저해가 되기 때문에 왜 상시 마스크 착용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적 측면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대안은 뭐가 없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언어 촉진의 기회들을 이제 담아보고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나마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기는 언어 발달에 민간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훨씬 중요하므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다양한 양육자들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입모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 저해가 될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아이들의 언어 촉진을 해줘야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지각하는 것, 그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시기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내가 일부러라도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갖자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언어 촉진의 기회가 축소된 부분을 어떻게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일상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놀이터 다양한 곳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많이 풍부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기관에서도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집에서 양육자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신경을 써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맞벌이 가정은 더욱 중요하겠죠.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의 부분에서 언어, 말놀이 그리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가는 부분들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대화에서 의식적으로 아이의 눈을 쳐다보고 서로 눈 맞춤한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말하는 부분을 입술을 좀 더 정확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모델이 돼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할 때도 아이의 그 피드백을 정확하게 보고 요렇게 한 번 더 발음을 해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아이의 말이 좀 더 교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아이와 의식적으로 언어 촉진을 해보자. 그 다음에 아이들과 그림책을 보거나 또 책을 읽고 영상 매체를 함께 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입모양도 나오고 또 다양한 상황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상황 맥락이 더 풍부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어휘, 다양한 상황적인 이해가 늘어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가족들이 함께 여행 갔던 거, 집안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빈도를 늘려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의식적으로 아이의 언어 촉진의 기회를 늘려가시는 것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는 게 좋겠죠. 많은 부모님들이 최근에 시설에서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교육기관을 보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장기화되면서 너무 움츠려들어 있다가 보면 아이들이 결국은 이런 다양한 현상 속에서 적응들을 해야 하는데 너무 위축이 돼서 아이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차단을 하다 보면은 훨씬 아이의 성장 기회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아이들이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질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보고 듣는
동시에 언어가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정에서도 또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그리고 또 초등교육기관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모양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질적으로 보완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다양한 제스처를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더 정확하고 선명한 발음으로 큰 소리로 전달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청각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더욱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겠죠. 그리고 질적으로 또 보강하기 위해서 원래 아이들이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잖아요. 생후 초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음이 부정확하다가 보니까 웅얼웅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아이로 하여금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박또박 말해보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또 너무 지나치게 말을 정확하게 해보라고 하면 위축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위축이 되거나 울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보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지속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언어를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언어 발달을 잘 관찰하다가 보면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말이 더 늦대거나 그리고 발음이 좀 더 많이 뭉개지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좀 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이에게 정확한 시범들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또 가정과도 연계를 해주셔서 부모님들이 더 아이에게 의식적으로 언어 발달을 촉진해 주실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유아이들의 경우는 또 전문적인 언어 촉진을 할 수 있는 센터에 다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영유아기부터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언어가 아직은 많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질적으로 언어적인 그 의사소통의 그런 어떤 의지가 좀 더 높아지도록 그리고 그 부분을 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유아기는 평생 사용할 언어 발달의 민감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어 발달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 사회 관계 발달, 인지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언어 발달, 특히 영유아기 언어 발달의 민감기에 있는 이 아이들은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이 영상을 통해서 부모님, 선생님들이 의식을 하고 아이들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훨씬 더 풍부한 언어 발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